글루코스의 피셔 프로젝션을 가지고 D나 L로 구분을 한때 사용한다고 했었지만, 실제로 피셔 프로젝션을 반응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귀찮죠. 왜냐하면 카이럴 센터가 여러 개 있을 뿐더러 실제로 그 분자가 피셔 프로젝션 형태로 존재하는 그런 형태로 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델을 실제 반응에 직접 적용하기는 조금 상당히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이 글루코스가 고리형 글루코스가 되는 반응을 생각을 할 때, 과거 이 화학 쪽의 이 선배들이 얘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기 위한 표현 방식을 하나 새로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쨌건 피셔 프로젝션은 가로선에 있는 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고, 세로선에 있는 게 어떻게 돼요? 안쪽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 피셔 프로젝션을 우선 정면에서 바라보세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럼 정면으로 바라본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고개를 돌려. 어떻게? 왼쪽으로. 고개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왼쪽으로 돌려요. 그러면 이 피셔 프로젝션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이 왼쪽에 있는 수소, OH, 수소, 왼쪽에 있는 수소가 위쪽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수소를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그릴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결합선은 어쨌건 칠판 평면 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요 세로선이 이 평면상에서 이렇게 또로로 말려 있는 형태로 그림을 새로 그릴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1, 2, 3, 4, 5, 6의 이 메인 체인이 있는 결합선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회전시켜 그림을 새롭게 그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그린 게 바로 이놈입니다. 그래서 세로선에 있는 1, 2, 3, 4, 5, 6 탄소를 이런 식으로 고리가 되도록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고리 표현을 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1, 2, 3, 4, 5번에 대해서 6번 탄소를 1, 2, 3, 4, 5, 6번 탄소를 업으로 그리고, 여기에 있는 OH를 이 고리선상에 따로 표현하는 거죠. 어쨌거나 이 5번 탄소가 뭐이기만 하면 되니까, 입체 배열이 R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걸 표현할 수 있게 이 피셔 프로젝션을 새롭게 다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5번 탄소가 이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탄소들마다 여기에 있는 세로선들이 앞으로 나와 있는 것을 하나의 지원기가 위에 있고 하나의 지원기가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1, 2, 3, 4, 5번의 메인 체인을 오른쪽으로 90도만큼 돌리면, 왼쪽에 있는 수소, OH, 수소 이 네 개가 요 메인 체인 사슬의 위쪽에 배열되어 있는 것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아래쪽에 있는 OH, 수소, OH는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녀석들은 아래쪽으로 OH, 수소, OH 얘네가 이렇게 배열되는 것처럼 그리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주의할 건 이 5번 탄소 쪽으로 이 D 방향으로 나와 있는 OH를 항상 이렇게 가로선으로 이제 그리고, 여기에 있는 6번의 메인 체인을 업으로 그리면 무조건 이 구조가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의할 것은 이 자리만 이렇게 바꾸어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나머지 OH, 수소, OH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OH, 수소, OH 아래쪽으로 그리시고, 왼쪽에 있는 수소, OH, 수소는 이런 식으로 위쪽에 수소, OH, 수소를 2, 3, 4번 탄소에다가 그려주시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상태에서 고리화 반응이 진행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누구? 여기 있는 1번 탄소하고 5번 탄소에 붙어 있는 요 산소, 요 사이에 고리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이 고리화가 바로 뭐예요? 바로 헤미아세탈 형성 반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산소가 가지고 있는 비공호 전자가 여기 있는 탄소한테 전자 제공을 하는 것으로 고리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파란 산소가 이 놈이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1번 탄소가 바로 이 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이 탄소에 붙어 있는 요 카보닐산소, 얘는 헤미아세탈 형성 이후에 뭐가 됩니까? 이렇게 새로운 알코올 작용기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1번 탄소에 대해서 이렇게 O-알킬 그룹과 OH가 붙어 있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헤미아세탈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때 어쨌거나 2번, 3번, 4번, 그리고 5번. 자, 여기서는 무슨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업 방향에 있는 수소 OH 수소. 자, 변함없이 그대로. 그리고 5번에 업으로 그렸던 6번 탄소 역시 변함없이 그대로 업으로 위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그려졌던 OH 수소 OH 수소가 OH 수소 OH 수소는 그냥 그대로 아래쪽 방향으로 그대로 유지시켜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탄소에 붙어 있었던 산소, 파란색 산소와 1번의 카보닐 탄소가 고리화가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업다운을 그대로 유지시켜 그려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릴 때 이 5번 탄소에 대해서 D 방향으로 오른쪽에 있는 산소를 가로선으로 그린 다음 6번 탄소를 업으로만 그리고 나면 나머지 요소들은 고리화가 됐을 때 그대로 유지시켜 드리면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입체 화학이 정확하게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산소를 포함한 육각고리 화합물을 이렇게 이 보시다시피 평면 육각형 형태로 입체 화학을 표현하는 방식을 그걸 하워스 프로젝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하워스 프로젝션은 피셔 프로젝션에서 나타났던 여러 불편한 점들을 이렇게 반응해서 적용을 할 때 그걸 보완하고자 만들어 놓은 또 새로운 표기법입니다. 그걸 하워스 프로젝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뭐냐면 저기에 있는 고리형 글루코스의 하워스 프로젝션 형태의 그림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데 어쨌거나 산소가 됐건 뭐가 됐건 원자 6개가 들어있으면 그걸 우리가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체어폼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산소 자리가 정말로 탄소면 진짜로 사이클 헥세인 메인 체인이 되는 건데 그 대신에 산소가 들어있는 것으로 이렇게 체어폼을 대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어쨌거나 얘가 체어폼으로 나타나건 평면 구조로 나타나건 보시다시피 형태가 아무리 변해도 거기에 있는 업다운 관계는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변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4번 같은 자리에 수소가 지금 어디로 그려져 있어요? 어쨌거나 업으로 그려져 있고 OH가 어디로 그려져 있어요? OH가 다운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어를 그린 다음에 자, 4번 탄소 어디냐면 1번, 2번, 3번 여기가 4번 탄소죠? 그 4번 탄소에 여기에 있는 수소를 어쨌거나 업으로 표현하게 되면 반대쪽에 있는 이 OH는 다운으로 표기를 시키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업에 있는 수소 OH, 수소 OH 얘 녀석의 업다운을 유지시켜 그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자주 나오는 게 탄수화물은 OH 작용기가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럼 그 OH 작용기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살펴보시면 1번 같은 경우는 OH를 업으로 그려뒀잖아요. 그럼 업, 다운으로 OH를 순차적으로 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럼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OH가 지금 1번 탄소에 대해서 체어폼이라고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업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OH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다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탄소에 붙어 있는 OH는 다시 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탄소에 붙은 OH는 다시 다운이 되는 거죠. 그걸 지켜서 그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워스 프로젝션에서 나타나는 업, 다운, 업 관계를 그대로 업, 다운, 업 관계로 그려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 체어폼에서는 어쨌거나 이코토리얼이 많을수록 안정해요? 엑시얼이 많을수록 안정해요? 엑시얼보다는 이코토리얼이 많을수록 안정하죠?
그래서 여기서 수소보다는 되도록이면 다른 치환기들을 어떻게 이코토리얼이 되게 그려놓으면 된다 이런 말이죠. 만약에 이 녀석을 플립플랩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OH가 보시다시피 이코토리얼 방향으로 존재하는데 플립플랩을 시키면 이 OH가 업을 유지한 채로 액시얼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이 상태에서 어쨌건 OH가 아무래도 수소보다는 입체지항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업에 있고 다운에 있고 업, 다운, 보시다시피 업, 다운, 업, 다운, 업으로 있는 애들을, 얘가 지금 업이지만 혹은 이 녀석이 다운이지만 얘들을 어느 쪽으로 보내는 게 더 안정하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을 이코토리얼로 보내는 것이 더 안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form을 그리고 예를 들어 2번 탄소에 있는 OH가 다운 방향이면서 이코토리얼로 배치되도록 최열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은 여기에 있는 이 2번 탄소에 대해서 이런 식의 형태를 그려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최어의 속성에 따라 어느 한 자리가 이코토리얼이 되면 그게 다운이었을 때 업, 다운, 업, 다운, 업 관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코토리얼로 배치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취업하면서 많이 연습을 했으니까. 그래서 처음 나와 있는 이 피처 프로젝션을 이런 식으로 메인 체인을 오른쪽 평면에서 돌려 그린 다음 헤미아세탈 형성을 고리화로 시킨 다음에 이 상태에서 나타나는 치환기들의 업다운 관계를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이때 이 녀석을 우리가 익숙한 체어폼으로 바꿀 때는 되도록이면 수소보다는 수소가 아닌 녀석이 이코토리얼이 되도록 기본적으로 배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체어폼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디글루코스가 헤미아세탈로 고리화가 될 경우 이런 식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아까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특히나 1번에 있는 OH가 보시다시피 지금 어느 방향으로 존재해요? 이코토리얼 방향으로 지금 존재하죠. 그래서 지금 OH가 지금 이코토리얼로 1번에 붙어 있는 요 놈이 이렇게 존재하는 상황을 베타 형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지금 요 산소는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이 알데하이드 작용기에 있는 카보닐 산소가 지금 요 OH 작용기가 된 거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디글루코스는 어떻게 돼요? 고리화가 되면서 베타 형태뿐 아니라 알파 형태도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럼 그 알파 형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자, 바로 이겁니다. 어쨌거나 1번 탄소, 2번 탄소 한번 보세요. 1번 탄소, 2번 탄소는 보시다시피 단일 결합이죠. 그럼 단일 결합은 그 단일 결합을 기준으로 이런 식의 자유로운 뒤틀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산소를 위쪽으로 향하게 형태를 그려두었는데 1, 2번 탄소 사이의 단일 결합이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 회전하게 되면 이 산소가 위를 향하는 게 아니라 수소가 위를 향하게 그릴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어쨌건 헤미아세탈이 형성이 될 때는 여기 있는 1번 탄소와 그 다음에 5번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이 산소가 어쨌거나 이런 식의 고리화를 이룰 거란 말이죠. 그러면 1번 카보닐 탄소와 여기에 있는 5번에 붙어 있는 이 산소 사이의 고리화를 통해 지금 여기서 헤미아세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쨌거나 카보닐 산소는 나중에 이렇게 OH 작용기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 또한 육각골이고 이것을 이렇게 최어폼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놈하고 이놈의 관계를 보면 보시다시피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5번에서 OH가 다운, 업, 다운 그리고 6번 탄소가 업인 관계가 위하고 아래가 똑같죠? 다운, 업, 다운, 업 이런 식으로. 하지만 뭐가 달라졌어요? 1번 탄소의 OH 관계만 업이 다운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걸 감안해서 여기서 최어폼을 다시 그려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 2, 3, 4, 5번 중에 2, 3, 4, 5는 그대로 2, 3, 4, 5는 그대로 그려주시고 여기에 있는 1번 탄소에 대해서만 여기 있는 OH를 이것만 업에서 다운 방향의 액시얼로 바꾸어 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걸 보여주는 요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알파 디글루코파이레노즈라 한다. 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1, 2, 3, 4, 5번에 대해 새롭게 RS를 따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RR, SSR 그 다음 여기서는 R이 아니라 S로 바뀌게 되는 거죠. 나머지 2, 3, 4, 5번의 RS는 위아래가 똑같고요. 그러면서 이 알파하고 베타가 서로 무슨 관계라고 했어요? 다이아스테레오머이며 에피머이며 아노머라고 했었죠. 그 관계는 앞서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의 그 피처 프로젝션으로 표현된 분자의 스스로 분자 내 고리아 반응을 이해를 할 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피처 프로젝션을 이렇게 하워스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새롭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기만 하면 기존 치환기들의 업다운이 유지가 되고 그 업다운을 유지한 채로 이 최어폼을 새로 그리시면 돼요. 그 경우 되도록이면 치환기들이 이코토리얼보다는 엑시얼보다는 이코토리얼에 많게 배치되도록 최어를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알파하고 베타의 에피머 관계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응용 표현을 하워스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하워스 프로젝션은 다른 유기분자에서는 또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직 이 탄수화물에 대한 반응성을 표현할 때만 하워스 프로젝션이 나오니까 이 탄수화물과 관련해서 이 표기법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워스 프로젝션이 왜 나온 거다? 피처 프로젝션의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거고 피처 프로젝션은 억수로 불편한 표현인데 탄수화물에서만 DL을 표현하는 영양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피처 자체가 탄수화물에서 주로 쓰이고 그걸 보완하는 게 하워스 프로젝션이니까 하워스 프로젝션도 탄수화물 얘기만 나올 때 등장하는 표현 방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하튼 이런 식의 표현 방법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생물책 같은 거 읽을 때 생물책 뒤지시면요. 이런 피처 프로젝션, 이런 하워스 프로젝션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표기 방법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